안녕하세요. 미래드림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사업자 등록증을 한 번쯤 개인 사업자로 내는 경우 보면 일반 과세자로 하실 건지 간이 과세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받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장점이 있기에 선택을 처음에 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개인 사업자로 지금 일반 과세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는데 네네. 혹시 박승사님도 일반 사업자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 과세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간이 과세가 아예 안 되는 업종이에요. 업종 자체가. 업종에 따라서 간이 과세, 일반 과세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업종도 있나 봐요. 네. 일단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제조업, 네, 도매, 네,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는 지역에 따라 이제 면적 기준을 따로 두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직으로 들어가서 네. 간이 과세 자체가 배제되죠. 제조 중에도 그 뭐 빵집이라든가 네,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것들은 네. 제조 중에도 일부 간이 과세가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면 업종에 대한 부분은 세무사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네.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라는 부분을 따져봐야겠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일반 과세자는 사업하는 분들이 거의 다 일반 과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이 과세는 명칭에서 느껴지듯이 간이잖아요. 네, 매출 자체가 1년에 4,800만 원 이하인 대상자들만 간이 과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2019년 9월 달에 사업자를 내가지고 4개월 동안 사업을 하면서 나는 월 한 1,000만 원 정도 매출을 내지만 네. 4개월 동안 4천만 원 내면 네. 저는 간이 과세자가 되겠네요. 안 되죠. 아, 일단 이게 오해가 많으신데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업을 늦게 해가지고 뭐 한 장사를 6개월 했다. 네. 그러면 6개월을 2로 곱하면 12개월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환산을 해서 4,800만 원의 기준을 맞추는 거고, 또 하나는 물건을 팔게 되면 100만 원짜리면 네. 부가세가 붙으면 1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앞에 100만 원만 가지고 나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 부가세가 포함된 110만 원까지 봤을 때 그 금액이 4,800만 원을 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연 단위로 환산된 금액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매출액에는 부가세 금액도 포함이 된다. 네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간이가세자가 갖는 혜택이 많다고들 보통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부가세가 일반 과세자는 무조건 매출의 10%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이과세는 업종에 따라서 3%에서 네. 0.5%까지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10%의 일반 과세자들이 10%를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이거에 30%만 내라. 그런 기준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간이과세라서 부가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간이과세라는 게 면세는 아니고 네네. 낮게 해서 걷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낮은 세율로 납부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이제 단점들도 좀 있는데, 네. 부가세 매입 공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간이과세자는 본인이 매입을 10%짜리 끊었더라도, 네. 아까 적용된 그 율만큼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3% 예를 들어서. 예, 그게 이제 틀린 거고, 또 하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영수증만 그냥 발급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데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기업들은 세금계산서 없으면 거래가 안 되는 데들. 그런 데들하고는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간이과세를 포기하기도 하고. 가장 큰 단점이 일반 과세자는 환급이 있잖아요. 내가 판 거보다 산 게 많았을 때 환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간이과세는 또 환급이 없습니다. 큰 고정자산이나 이런 투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매입을 할 때 10% 부가세를 낸 거를 돌려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이과세자가 되면 그걸 환급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게 크게 들어가는 사업, 또 부동산을 사신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과세자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간이가세자로 할 때 또 다른 혹시 뭐 주의할 점이라든지 우리가 미처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주의하실 점은 매출액에 따라서 4,8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일반 과세제로 직권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네.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자동으로 바뀌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꾸로 일반 과세자라도 매출이 작아지면 간이과세자로도 변경이 가능해요.
이건 이제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무조건 가야 하는 게 아니고 납세자가 나는 간이가세자가 되지 않겠다. 그걸 선택하면 그냥 일반 과세자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 업체는 그렇죠. 의무적으로 당연히 일반 과세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가세자로,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럴 때 발생되는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이제 가장 크게 체크하셔야 될 문제가 이제 매입세 공제 이런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일반 과세자는 물건을 살 때 공제를 받잖아요. 부가세를. 그렇죠. 네. 물건을 팔 때 부가세를 내는 거고 남한테 내가 물건을 사오면 공제를 받아서 이제 이걸 상계하시는 건데 그 일반 과세 하시던 분이 나중에 간이로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네. 변경이 되게 되면 어떤 제도가 있냐면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를 다시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내가 산다. 네.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면 건물을 샀을 때 뭐 2억짜리라고 하면 2천만 원 정도 환급을 받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 환급을 받고 나서 예를 들어 임대업을 하다가 내가 간이가세자로 변경이 된다. 그러면 환급받았던 그 2천만 원의 일부를 다시 납부하셔야 돼요. 일부라고 하는 표현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뭐, 이게 이제 100%가 아니라 기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감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통상 10년이에요, 10년. 네. 10년 동안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내야 할 돈들이. 중간에 만약에 5년 차쯤에 만약에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가세자로 바뀌게 되면 절반 정도 되겠죠. 50% 정도의 부가세에 대해서는 다시 그렇죠. 납부를 해야 된다. 환급받은 2천만 원에서 50%인 1천만 원 정도는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죠. 왜 방금 말씀드린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그 업종에 따른 부가율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은 틀린데 아무튼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게 거꾸로도 있어요. 매입을 했는데 공제받지 못했던 것을 네. 매입을 해주는 개념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기간이라는 네, 계산법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받겠네. 이제 이게 기간이 얼마 지나면 간이에서 일반으로 가고 일반에서 간이로 가는 게 문제가 없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건물이나 구축물이라 그래서 이거는 10년 네. 10년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기타 뭐 감가상각 자산이라는데 뭐 기계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건 2년이 지나면 이제 없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장님은 2년 정도면 간이가세 고민을 안 할 정도의 매출이 나와야 그렇죠. 성공한 거 아닐까요? 뭐 결론은 4,8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서 수익을 내는 저희 이제 업체들이 많았으면 하는 부분이고.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뭐 10년의 중간 정도 지내면 절반 정도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다 달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환급되고 납부하는 거에 있어서 그 부분이 또 계산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 본인들 거래하시는 전문가하고 좀 이야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계산을 받는 게 나으실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간이과세 포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네. 바로 또 일반과세가 됐다가 간이과세가 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이과세 내가 포기하겠다 네. 신청을 하게 되면 3년 정도는 간이과세로 변경이 될 수가 없어요. 아, 일반 과세자로 3년은 3년은 무조건 가야 되죠. 상당히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수치도 많이 나오고 케이스별로 그다음에 상황별로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그 정리된 표를 하나 넣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영상을 옮겨가시면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시작할 때 간이가세자냐 일반가세자냐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호 변경에 대한 어떤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